안녕하십니까, 장수현 원장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20년 동안 오로지 진피를 이용한 음경확대 수술, 조루수술만을 시행해왔습니다. 보다 효과 좋고 자연스러우며 부작용 없는 진피 음경확대술을 위해 4M 코 확대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동종 진피를 선택하고 어떤 수술 기법들이 총동원되는지, 그리고 그 한계와 효과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LJ가 20년 동안 꾸준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온 결과 현재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음경 확대 수술에서 동종 진피만한 재료는 없고 만족도 가장 높은 수술 재료라는 것을 이미 알고들 계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수많은 국제학회를 통해 4M 코 음경 확대술을 발표해 오면서 끊임없이 진피와 관련된 부분 또한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여러 비뇨기과 남성의원에서 광고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10여 년 전도 더 지난 과거 방식들을 이야기하며 잘못된 수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LJ에서 20년간 쌓아온 노하우들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수술법들 중에 진피 재료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종 진피 선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종 진피를 음경 확대술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이미 이전 영상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격이 싸고 세금 탈루에 유리한 이종 진피를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음경 확대 수술에서는 부적격 재료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재료의 원가가 다소 비싸더라도 동종 진피만이 쓰여야 하는데, 동종 진피는 현재 메가덤, 제타덤이 국내에서 쓰이는 거의 전부입니다. 슈어덤은 과거 많이 쓰였으나 비뇨기과 쪽으로는 현재 거의 단종된 상태입니다. 일부에서 더 두껍고 더 큰 동종 진피를 쓴다고 광고하는데 의학적으로 과장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동종 진피가 음경 내부에서 내살로 바뀌는 과정, 즉 생착이 성공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진피 두께가 4.5mm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20년 동안 이 수술만 시행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저희 데이터로 증명된 것으로 그 이상의 두께는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100% 안전하면서도 최대 확대 효과를 내는 진피 두께는 4.5mm입니다. 일부에서 5mm 두께로 확대 효과를 더 크게 한다고 광고하는데, 이 제품은 메가덤, 제타덤 회사로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가져다 줍니다. 문제는 수술 후 이 진피가 체내에서 성공적인 생착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5mm 두께는 일정 비율로 생착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고 PRF, EGF 등의 근거 없는 과장 광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종 진피는 넓은 판형의 물질로 음경에 귀두 테두리부터 음경 뿌리까지 넣어줍니다. 동종 진피의 사이즈는 진피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5 곱하기 8cm, 5 곱하기 6cm, 4 곱하기 8cm, 4 곱하기 12cm 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진피의 사이즈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피를 음경에 넣어줄 때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종 진피는 반드시 귀두의 테두리 끝부터 음경의 뿌리 끝까지 충분히 들어가야 합니다. 횡방향으로는 요도 해면체와 적어도 1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진피는 고정됩니다. 우선 음경의 사이즈를 측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수술방에서 마취를 한 후 최대의 이완 상태에서 음경의 길이와 둘레를 측정하고 그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큰 진피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음경의 귀두 테두리부터 뿌리 끝까지 길이가 6.8cm이고 횡방향으로의 길이가 4.5cm라면 이보다 큰 치수의 진피인 5 곱하기 8cm 진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횡방향으로 5cm를 잘라 4.5cm를 만들고 길이 방향으로 8cm를 잘라서 6.8cm를 만듭니다. 잘라낸 진피는 더 이상 재활용을 하거나 구겨 넣는 형태로 써서는 안 되며 아깝더라도 버려야 합니다. 진피를 요도 테두리 쪽으로 지나치게 폭이 넓은 것을 쓰거나 길이를 너무 긴 것을 음경 뿌리가 치골 쪽과 닿는 위치보다 더 깊게 들어갈 경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동종 진피의 사이즈가 재단되고 나면 매우 중요한 진피의 모서리 테두리 깎기 과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수술 결과를 평가할 때 진피의 테두리 부분은 매우 희미하게 만져져야만 자연스러운 결과가 보장되는데 진피의 모서리 테두리 깎기를 날렵하게 해주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희 LJ가 이 내용을 발표하여 국제학회에서 호평 받았었습니다. 진피의 모서리 테두리 깎기를 생략하고 턱이 그대로 남은 상태로 여기에 진피 분말 주사, 필러, 지방 주사로 자연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메가덤에서 메가덤 익스프레스라고 진피 모서리를 깎아서 만든 제품도 있지만 너무나 완만하게 깎아진 것이라 그대로 쓸 경우 진피의 턱은 거의 문제가 됩니다. 모서리 테두리 깎기만이 유일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정확한 사이즈로 재단되고 모서리 테두리 깎기로 진피가 만들어진 후 진피는 음경에 고정됩니다. 방송에 많이 나온다는 의사가 한 수술들을 보면 진피를 음경에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그냥 밀어넣는 식으로 수술하고 귀두의 테두리 끝부분까지 박리하지 않아 진피의 앞끝 테두리가 귀두 테두리와 벌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재수술로 교정해 준 바 있습니다. 진피를 고정할 때는 반드시 흡수성 봉합사, 즉 녹는 실을 이용해서 음경 내에 고정해 주어야 합니다. 실은 한 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서 녹아 없어지고 진피는 음경 내에 밀착, 접착, 고정됩니다. 이후 진피는 생착을 위해 진피 내로 혈관을 만들게 되고 혈액이 공급되면서 내 살의 일부로 변하게 됩니다. 진피의 생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입니다. 진피 내로 혈관이 자라 들어오는 것과 이를 위해 진피가 고정되어 밀착, 접착되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수술 후
10일 전후로 병원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진피의 성공적인 밀착 접착을 의료진이 직접 확인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피 생착은 거의 대부분 5개월 정도에 저절로 완성이 되고 언제 수술을 받았냐는 정도로 자연스러워지고 불편감은 없어집니다. 다만 혈액순환 정도에 따라 그 생착 속도가 다소 늦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5개월이 되어서도 약간의 통증, 단단함, 불편감 등이 남아있다면 저에게 한 번만 방문하시면 간단한 생착 촉진 주사로 금방 해결이 됩니다. 이러한 1년의 동종 진피와 관련된 LJ만의 수술 기법과 노하우들을 많은 여러 타 병원들에서는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 증거로 진피 생착에 진피 모서리, 테두리 깎기를 한다는 말이 없고 엉뚱한 주사액을 쓴다고 하는 경우들, 수술 후 10일 전후로 진피의 밀착, 접착을 의료진이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등등이 문제입니다. 또 진피 생착 촉진 주사 등은 매우 간단한 처치에 불과하지만 수술 당시에 미리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만 합니다. 진피 두께의 한계를 설명해야만 하고 진피의 사이즈를 선택하는 방법과 재단하는 이유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피는 귀두 테두리까지 충분히 박리되어 삽입되고 음경 뿌리 부분은 몸 깊은 안쪽까지 진피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신다면 여러 병원들에서 말도 안 되는 과장 광고들을 하는 것을 잘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진피 음경 확대, 조루 수술은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료의 선택은 동종 진피로 같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복적으로 오드리 영상을 숙지하시면 이 수술을 한다고 광고하는 의사들보다도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제대로 결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